뭐가 컴퓨터죠? 젊은 애들만 하는 거. 젊은 애들만 하는 거? 자,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뭘까요? 많이는 들어보셨죠? 그죠? 하드웨어는 선생님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런 프린트기나 요런 마우스나 키보드, 모니터, 본체 이런 것들을 다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기.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만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만지는 건 아니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아니면 한글이 지금 선생님들 배우러 온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를 다 컴퓨터라고 불러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가 있어요. 뭐죠? 핸드폰. 핸드폰이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쓰는 컴퓨터의 일종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드웨어는 뭘까요? 이 핸드폰 자체 기기가 하드웨어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속 안에 뭐? 내용들.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전화라던가 문자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요 커다란 타워라고 불리는 본체에 딸려있는 요 컴퓨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컴퓨터 종류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가장 저렴한 타입의 기기고 요만한 미니 컴퓨터도 나오고 노트북도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공중에 뜨는 아이들도 나오고 엄청 종류가 다양하고 모니터에도 달려있죠 요즘에. 엄청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선생님들은 배우러 오신 겁니다. 이제 그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면 안에 운영체제를 뭘 까냐고 물어봅니다. 컴퓨터가 지금 현재 2개의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컴퓨터가 2개의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또 하나는 애플 그렇게 운영체제가 2개에서 발급이 되고 있어요. 그 2가지 중에 기기 말고 기기는 되게 많은 데서 나오고 하드웨어는 되게 많은 데서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애플 이렇게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소프트웨어 판매처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우린 전 세계적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에서 나오는 윈도우. 윈도우는 다 들어보셨죠? 윈도우 중에 저희는 현재 깔려져 있는 게 10버전입니다. 매년 해가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윈도우 11 버전이고요. 그 전 버전을 저희가 교육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만간 아마 저희도 윈도우 11 버전으로 바꾸긴 할 건데 윈도우 10 버전과 11 버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을 배워도 윈도우 11 버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집에 선생님 댁에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 11 버전이 깔려져 있는지 윈도우 10 버전이 깔려져 있는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켜고 나서 요 화면을 보면 윈도우 10인지 11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왼쪽 하단에 시작 단추가 있고요. 모양새가 좀 딱딱해요. 끊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윈도우 11은 요 시작 버튼이 가운데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 차이밖에 없고 다 똑같아. 사용해본 결과.
자, 그럼 이 화면을 선생님 그럼 뭐라고 할까요? 윈도우 이제 첫 화면, 요 화면. 제가 드린 프린터에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검색창. 여기 써져 있어. 그래픽. 인터페이스. 왜 앞에 있는 글자는 빼고 써요? 아니. 바탕화면. 뭐라고 한다고요? 바탕화면. 아니 그 뒤에 어려운 글씨 말이고. 자, 이 화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탕화면. 바탕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 전에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왜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컴퓨터가요 전자기기라서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기기예요. 근데 0이랑 1로만 써져 있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0과 1로 되어 있는 기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셔도 되는 상황이야. 자, 어쨌든 자, 이 바탕화면에 이런 그림들 얘네들을 뭐라 한대요? 써져 있는데 거기에 또 뭐라 한대요? 이런 그림들?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아이콘. 자, 이 아이콘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서 혹은 파일이라고 불리는 요 모양의 아이콘. 문서 혹은 파일이라고 불리는 아이콘. 또 하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폴더라고 불리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문서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이런 종이 형태나 아니면 그 사진 타입 있죠. 걔네들은 다 문서, 파일이라고 불리고요. 파일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아요. 그 다음에 요런 바로가기 아이콘. 얘네들은 원본은 아니에요. 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운다고 원본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원본 있는 자리에 따로 있고 저희가 들어가기 좋게 밖에 꺼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요런 거 폴더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폴더는 아이콘을 정리할 때 씁니다. 뭐 할 때 쓴다고요? 아이콘을 정리할 때. 약간 책꽂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왼쪽 화면에 보면은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했었죠? 요거 윈도우 로고 그려져 있는 거 시작 단추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시작. 자, 이 시작 단추에서 우리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단추 오른쪽에 보면 찾기라고 있죠? 요거는 검색창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검색창.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못 찾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쓰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들 그려져 있죠? 선생님 거랑 제 거가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빠른 시행 도구 모음. 원래 이제 프로그램을 킬 때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해서 켜야 돼요. 근데 자주 쓰는 것들을 더블 클릭해서 키면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끌어다가 넣으시면은 여기에서는 클릭 한 번에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보시면 시간과 날짜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거, 요런 걸 알려주는 부분 알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알림 영역. 알림 영역에서는 시간과 날짜도 알려주지만 내가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뉴스창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고 있는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하나 있죠? 네. 요거 한번 눌러보실까요? 누르실 수 있으시다면 안 되면 하지 말고. 자, 요거 눌러보면은 위로 뭔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지금 현재 자동으로 켜지는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려줘요. 컴퓨터가 열릴 때 자동으로 켜지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보고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작 단추부터 저기 알림 열까지 여기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통틀어서? 표시죠. 작업 표시줄. 자, 작업 표시줄은 왜 작업 표시줄이냐?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해서 작업 표시줄이에요. 자,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저 밑줄 그어져 있죠. 요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얘네들은 빠른 실행 아이콘으로 열려있지 않은 것들. 요 선을 보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엇걸렸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빠르게 이론 설명이랑 명칭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가볍게 누르는 거 뭐라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가볍게 누르는 거 뭐라 해요? 클릭이라고 하죠. 뭐라 한다고요?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는 거 뭐라고 한대요? 더블 클릭. 자, 이 더블 클릭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몸통을 끄는 거 뭐라고 한대요? 드래그. 원래는 정식 명칭은 드래그 앤 드롭이고요. 드래그가 끌다, 드롭이 놓다. 끌어다 놓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우리는 세 글자로 드래그라고 부를 거예요. 자, 아이콘을 이동하거나 문자의 블록을 잡아줄 때, 크기를 조절할 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다루실 때 가장 많이 쓰게 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 뭐라고 한대요?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단축 매뉴얼이 활성화됩니다. 요 창. 요런 창이 뜰 때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놓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놓고 사용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옵션 값 같은 것도 여기에 잔뜩 있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우스에 보면 가운데 바퀴 모양 있죠? 요거 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휠은 이제 굴리시면 스크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자, 키보드 사용법. 컴퓨터를 하시는데 키보드의 이름을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명칭을 각각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상 키보드를 켜놓은 상태고요. 자,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 위에 ESC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있나요? 네. 자판 보면서 보시면 좋아요. 컴퓨터 키보드 보면서. 자, ESC 정식 명칭은 Escape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스케이프.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ESC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진행 중인 작업을 취소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벗어날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켜고 있어. 로딩 중이야. 막 올라가죠. 그때 내가 갑자기 끄고 싶은 거야. 그러면 ESC를 누르면 진행 중이다가 취소가 돼요. 또는 뭔가 아이콘을 선택을 했어. 근데 그걸 선택을 갑자기 안 하고 싶네? 그래도 역시 ESC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Escape가 뜻이 취소예요. 한국어로 하면. 자, 그 다음에 ESC 아래 보면 TAB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탭. 자, 탭은 커서를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회원가입을 하시다 보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요 칸칸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내가 그걸 마우스로 원래 일일이 찍어서 옮겨야 되는데 이 탭키를 누르시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캡슐락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캡슐락. 대문자를 입력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 쓰는 키입니다. 자, 눌러보시면 자판에 저는 여기 없는데 오른쪽 끝에 보면 숫자 자판 써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가운데 불 그게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캡슐락을 누르면. 그죠? 그 불이 켜져 있으면 대문자, 꺼져 있으면 소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 비번을 좀 잘못 입력할 수 있으니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너무 중요한 키, Shift라는 키 있어요. 찾으셨나요? 각 문자에 대해서 대문자 또는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두 번째로 배당된 키를 쓸 때 쓰는 거고, 거기 숫자 1 보면은 느낌표 있잖아요. 숫자 2 보면 골뱅이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배당된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입력하고 싶을 때 Shift를 누르고요. 된소리들,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이런 것들 입력할 때도 역시 Shift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아래쪽에 보면 CTRL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얘도 너무너무 중요한 키, 컨트롤이라는 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세 글자로 단축키. 다른 키와 조합해서 쓰는 조합키입니다. 혼자는 쓰이지 않고요. 다른 단축키들, 다른 키캡이랑 연결해서 써지는데요. 대표적인 거,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A, 모두 선택.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인 단축키들을 이 컨트롤과 합쳐서 쓰게 됩니다. 춥죠? 또 히터가 나갔네. 큰일 났네. 오늘만 누를 거예요, 오늘만. 오늘 너무 추워서 같이 돌면 계속 멈춰서 그래요. 그래서 딴 교실에서 난로를 뛰쳐왔어요. 선생님 너무 추우면 여기 붙어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 저기 옹김저기 모여서 공부하자니까 지금 너무 춥죠? 큰일 났네. 자, 그 다음. 자, 컨트롤 키 아래쪽에 보면 컨트롤 키 오른쪽에 보면 ALT, Alt라는 키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것도 이제 다른 키와 조합해서 쓰는 조합키인데 역시 혼자 쓰이지 않고 같이 쓰입니다. 대신 Alt 키가 조금 사용처가 좀 적다 그래야 되나? 프로그램마다 단축키들이 좀 달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이런 아이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공통으로 쓰이는 아이들. Alt는 그 프로그램에서만 그걸로 쓰는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컨트롤 시프트 Alt가 워낙 많이 쓰이는 키다 보니까 반대쪽에도 똑같은 장소에 또 있어요. 대신 우리나라는 키캡이 이제 개수가 좀 더 많거든요. 한영키, 한자키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키캡은 잘 안 먹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 Alt를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Alt 사이에 보면 요거 윈도우 로고 모양 있는 거 있어요. 윈도우 키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윈도우 키. 자, 윈도우 키는 눌러보시면 요 시작 버튼을 누른 것처럼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 윈도우 키도 다른 키와 쓰는 조합 키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오른쪽에 보면 가장 긴 거 있죠? 요거. 스페이스바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두 개의 단어나 문자 사이에 빈칸을 넣는 키. 됐고, 그냥 띄어쓰기 할 때 쓰는 거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스페이스바 누르세요도 하지만 띄어쓰기 누르세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한영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있나요? 네. 자, 거기를 한영키. 한글을 입력할 때, 영어를 입력할 때 바꾸는 전환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요, 선생님. 여기 알림 영역에 가라고 써져 있거든요. 혹은 A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만약에 가라고 써져 있다면 내가 지금 입력하는 게 한글이고요. 여기에 A라고 써져 있다면 영문을 입력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저처럼 X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창을 좀 띄워놓은 상태라서 그런 거고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가 또는 A가 써져 있을 겁니다. 한영키 누르시면 그게 변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영키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니은자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자, 요즘 나오는 키캡은 니은자로는 안 써져 있고 이렇게 길게 조금 빠져 있는데 이름은 엔터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엔터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커서를 다음 줄 맨 처음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입력을 한참 하다가 다음 줄로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이 엔터키를 눌러서 내려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더블 클릭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시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엔터키 위에 보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있나요? 네. 백스페이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엑스페이스. 제가 이걸 지우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백스페이스라고 하니까 이름 좀 외워주세요. 자, 백스페이스는 커서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어디 거? 앞에 거. 자, 그럼 이때 커서가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요게 커서예요. 안녕하세요. 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저놈이 커서예요. 자, 근데 요거랑 비슷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안 보이네. 여기 없구나. 여기 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까 6개 뭉쳐져 있는 키캡에서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 이쯤에 있을 거예요. 델리트라는 키 있어요. 백스페이스랑 굉장히 비슷한 키입니다. 델리트라는 키 찾으셨나요? 네. 자, 딜리트, 델리트. 어쨌든. 자, 딜리트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선생님. 지금 저 안녕 뒤에 커서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하면 어디 글자가 지워질까요? 0이라는 글자가 지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하자가 지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거 지우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 뒤에 거 지우고 싶을 때는 딜리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딜리트 했고 자, 그리고 딜리트는 그냥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바탕화면에 아까 아이콘들 잔뜩 있었잖아요. 그런 거 지울 때도 이 딜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딜리트 자체가 한국어로 하면 삭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 지우고 싶다 그런 백스페이스보다는 딜리트 키를 지우는 게 훨씬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친구들 인서트 삽입과 수정 상태를 바꾸는 거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키 페이지 맨 첫 장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 엔드키
보고 있는 페이지의 맨 마지막 장으로 가고 싶을 때, 페이지 업 한 장씩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 페이지 다운 한 장씩 내려가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개들이 뭉쳐져 있는 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방향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방향키. 자, 이 방향키는 커서를 이동할 때도 사용하고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개체, 도형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를 조금씩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마우스 없으면 요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에 보면 숫자 자판 써져 있죠? 저는 거기 계산기 자판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보면 1, 2, 3, 4, 5, 6, 7, 8, 9 써져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엔터키 한 요쯤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더하기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빼기 있고요. 그 왼쪽에 별 있잖아요. 그놈이 곱하기고요. 그 옆에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넘나기라고 있을 거예요. 7 위에. 자, 그거 눌러볼까요, 선생님? 자, 그 넘락을 누르면 첫 번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키보드에. 그 첫 번째 불이 꺼져 있으면 거기를 방향키로 쓸 수 있고요. 불이 켜져 있으면 숫자로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켜놓고 사용을 하죠. 찾으셨어요? 네. 꺼져 있으면 다시 켜세요. 이거 불이 안 켜요. 자, 요렇게까지. 자, 그러면 이론 수업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시기를 좀 해야죠. 자, 바탕화면에서 선생님 저희 인터넷 열어서 타자 연습을 좀 해볼 거거든요. 키보드 좀 눌러볼 겸. 자, 바탕화면에 보면은 네이버 웨일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찾으셨나요? 자, 요 네이버 웨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네이버 창이 열릴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자, 인터넷이라는 게 선생님 예전에는요 이거 2라고 써져 있는 거를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2라고 써져 있는 아이는 익스플로러라 그래서 단종됐어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터넷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유달리 우리나라가 이 익스플로러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요 익스플로러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고 윈도우를 깔면 저게 자동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더 이상 못 쓰면서 새로 생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크롬. 자, 크롬은 구글에서 만든 인터넷이고요. 요걸로 이제 대학생 애들이 엄청 많이 쓰죠. 구글이 회사 자체가 워낙 크고 검색이 엄청 잘 돼서 요걸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 엣지.
요 엣지는 익스플로러가 없어지면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에서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역시 윈도우를 깔면 자동 설치가 됩니다. 근데 출시가 조금 늦어가지고 아직 호환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넷도요, 선생님. 인터넷 만들 때 해당 프로그램과 호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잘 열리거든. 그래서 아직 호환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 관공서는 특히 안 열려요, 잘.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네이버 웨일은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만들었다 보니까 호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수업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뭐냐? 요 네이버 웨일이랑 크롬은 설치를 하셔야 생깁니다.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요 뒤에 있는 엣지는 자동 설치예요. 그래서 댁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엣지밖에 없다. 그럼 그냥 요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요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네이버 웨일 글씨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설치할 수 있는 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저희는 지금 네이버 웨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죠? 그랬더니 이제 네이버 창이 바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에다가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써줄게요. 한컴 타자 연습.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엔터. 키보드에 보면 엔터 있죠?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창이 바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저랑 똑같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컴 타자, 한글과 컴퓨터의 타자 연습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TJ. 이게 한글을 원래 설치를 하면 한컴 타자가 깔렸었어요. 근데 그 한컴 타자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한컴 타자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여기 한컴 타자, 한글과 컴퓨터 타자 연습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바뀌게 되고요. 자, 위에 보면 타자 연습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타자 연습을 클릭해 줄게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창이 바뀌게 되고 여기 타자 연습 클릭할게요. 자, 그럼 저 공문 같은 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리 연습, 요 빨간 게 낱말 연습, 그리고 요 파란 게 단문 연습, 노란 게 장문 연습입니다.
선생님들의 실력을 좀 보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단문 연습 있죠? 요거 파란색에다가 요거 마우스 올려놓으세요. 요 단문 연습 마우스 올려놓으면 톡 튀어나와요. 그때 클릭하세요. 클릭. 뭐 흘리게? 올려놓고 클릭. 클릭. 자, 그러면 단문 나오죠? 위에 하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거를 여기에 써져 있는 거를 여기에 따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쓰시면 엔터 눌러서 내려가시면 돼요. 하고 계세요?
TV 왔네요. 이게 빨간 글자가 나왔죠. 그러면 오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잠깐 이거 말고 요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왜? 시프트 누르면서 누르시면 누르면서 같이 네, 눌러야 돼? 같이 누르. 그다음에 N. 날라가는데. 선생님 일단 한 글책 먼저 들고 오시면 돼요.